최근 가트너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컨설팅 자료를 보면 기업의 하이브리드화는 지속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 전략 수립에 있어 더 이상 무엇을 더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IT 인프라를 위한 에피소드 세 번째로 새로운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할 때 기업 비즈니스의 요구의 변화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트너는 클라우드 전환과 하이브리드 워크를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was 보안의 replaced with 전략을 위해 great complexity. 2019년 신조어인 세시를 발표하면서 Cato 향후 Networks is 기업은 rethinking networking 세시를 and 통해 security from the 혁신적인 ground 네트워크 up 전환을 and 가질 수 bringing it 있다고 to the cloud. 주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시는 가트너가 새롭게 That's why 만들어낸 Cato 차세대 first 기술의 흐름이라고 reestablishes the 생각하고 network perimeter in the 계시겠지만 cloud, so the 가트너가 network is 세시를 simple once 발표한 again,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미 2년 전인 and only then 2017년부터 secures it. 기업들이 세시를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Let's take a 발표한 closer 내용을 look.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to is made up of 오른쪽 two 동영상은 parts. The 2017년 Cato Cloud 케이토가 Network is an 발표한 세시에 optimized 대한 encrypted 마케팅 network of 동영상의 POPs 일부입니다. that span the 가트너가 entire 발표한 globe, 신조어는 단순한 이론의 정립이 아니라 실제 connecting all 세시를 도입한 locations, 기업의 cloud 혁신적 resources, 변화의 and mobile 결과를 users 조사하여 together. 발표한 자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트너가 세시라는 새로운 시장의 카테고리를 정의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 시장이 세시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 가트너의 주장이 맞는 방향이라면 기업의 새로운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참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시로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생각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시 시장의 매출 변화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메이저 벤더들의 움직임을 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도적으로 세시를 도입하였거나 검토하고 있는 IT 조직의 시각의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시 시장의 매출 변화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은 가트너가 이전에 권고했던 SD-WAN 솔루션과 SD-WAN 기술을 내장하고 있는 세시 솔루션 중 어느 것을 기업이 더 많이 검토하고 구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SD-WAN은 많은 조사기관들이 많은 기업들이 선택할 기술이라고 평가받던 것과는 달리 SD-WAN 벤더의 자체적인 활약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MSP가 SDN을 채택하고 최근 2018년에 통신사들이 SD-WAN을 채택하면서 매출은 비약적인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SD-WAN 벤더들이 주장하던 자신들이 MPLS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통신사의 MPLS 번들 비즈니스가 되면서부터 활로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업의 IT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솔루션을 구매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민첩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DIY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을까요? SD-WAN의 실제 주요 기능은 지점을 연결하기 위한 기술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기업이 요구하는 클라우드 연결과 하이브리드 워크를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 한계점은 기대와는 다르게 SD-WAN의 인터넷을 통한 불안정한 성능과 함께 그 복잡한 운영 관리 문제는 MPLS를 대체하기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업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지점 간의 고가의 MPLS를 제공하던 통신사들에게 있어서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트래픽에 대한 대역폭 요구에 SD-WAN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MPLS 회선을 유지하는 데 SD-WAN은 매력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SD-WAN 장비를 구매하여 직접 구축하였던 기업들이 통신사를 통해 MPLS 회선과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D-WAN은 왜 통신사의 MPLS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매력적인 수단이 되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고객이 통신사를 불러서 클라우드 전환으로 모든 지점에서 MPLS 대역폭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MPLS를 다른 솔루션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통신사는 여전히 시장에서 연간 70조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으며 기업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MPLS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 부족한 대역폭에 대하여 SD-WAN을 제안합니다. 주요 트래픽은 MPLS로 유지하면서 덜 중요한 트래픽은 SD-WAN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저렴하게 대역폭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고객은 늘어나는 트래픽에도 기존 비용에 비해 큰 비용 차이 없이 문제를 해결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높은 MPLS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기존에 지불하던 익숙해진 비용이어서 가격 협상만 잘하면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은 없었던 것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듯 통신사가 SDN의 가장 큰 매출처가 되어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비밀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IDC 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DIY 형태로 SDN 장비를 사는 고객은 매우 적고 통신사를 통해 매출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MSP를 통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SDN을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가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SDN은 오히려 MPLS라는 오늘날에 걸맞지 않은 웬 인프라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SDN에 대한 마케팅은 통신사들을 통해서 과장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시에 대한 기업의 다른 반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SDN 시장에 대한 설명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시 시장을 설명드리면 점점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민첩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이를 위해 통신사를 통해서가 아닌 자신이 직접 네트워크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IT 리더의 91%가 세시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IDC 조사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시 시장의 규모가 조사되기 시작한 2020년에 6억 7천만 달러, 2021년에 13억 달러, 그리고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6.5%로 성장을 해서 11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케이토 세시처럼 글로벌 백본을 자신의 세시 안에 품고 있는 진정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세시 벤더의 성장 속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케이토 세시를 도입한 기업은 전 세계 70여 개의 네트워크 거점과 이들 거점을 연결하고 있는 자체 글로벌 백본을 통해 원하는 만큼의 대역폭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DIY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의 글로벌 백본 인프라를 완벽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케이토 세시가 가지고 있는 자체 글로벌 백본을 통해 이미 MPLS의 안정성과 성능에 대한 경쟁을 할 수 있으며 더욱이 클라우드 최적화의 연결과 원격 근무자의 연결, 그리고 이에 대한 보안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케이토 세시의 엄청난 매력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네트워크 보안을 하나의 콘솔에서 모두 제어가 가능하다는 통제력과 민첩성에 있어서 MPLS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시 벤더들이 아직까지 이러한 자체 글로벌 백본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케이토 세시의 성장률은 실제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케이토의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20년 109%의 매출 성장을 했으며 2021년에는 83%의 높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의 분기별 평균 성장률은 16%로 매 분기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토가 보여주고 있는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 전체 세시 시장의 성장률이 37% 또는 28% 수준으로 낮게 전망되고 있는 것은 케이토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시 플레이어들은 개발 초기부터 세시로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스코, 팔로알토, 포티넷은 자신들의 하드웨어 포인트 솔루션들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하여 세시가 요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스케일러처럼 네트워크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아예 가지고 있지 못한 형태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 벤더의 팝들은 스탠드얼론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팝들을 연결하고 있는 자체 글로벌 백본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MPLS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트너 자료를 보면 자신들이 콜로케이션 서비스를 받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기업이 원하는 트래픽과 위치에 대하여 MPLS와 같은 글로벌 백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벤더들이 제대로 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세시 시장의 파괴력은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에 다시 조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시로의 방향성에 대한 확인 방법으로 세시 시장에 뛰어든 여러 벤더의 인지도와 적극적인 플레이를 들 수 있습니다. SDN 벤더들은 다양한 보안 기능과 통합하려고 하고 있으며 반대로 보안 벤더들은 SDN 기능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든 벤더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IT 시장의 메이저급 벤더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가트너가 2020년 발표한 세시 샘플 벤더들 중에 SDN 벤더로서 참여한 시스코, VM웨어, 포트넷, 아리아카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SDN 시장의 탑4 안에 있는 벤더이며 이들의 SDN 시장의 마켓 쉐어의 합은 53%에 달하는 절대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벤더로는 팔로알토와 시트릭스가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는 메이저 벤더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시는 대세를 이루는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미국 벤더들과는 달리 마케팅도 약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쿨 벤더인 케이토가 세시 시장에서 기술을 선도하면서 메이저 벤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실질적인 매출 성과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 설립된 어쩌면 케이토의 성공은 세시가 오늘날 기업에게 상당한 혁신을 주고 있는 실질적인 기술이며 필요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조사 기관에서 세시에 대한 탑10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360과 같이 기업의 IT 전문가들을 위해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회사들이 연이어 케이토를 탑10 세시 벤더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시장의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 때 어느 정도 시장의 규모가 있는 경우에만 그 카테고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세시가 2019년 말에 발표된 후 매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하나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기업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특히 2017년부터 이미 케이토는 선도적으로 세시를 시장에 활발하게 공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세시의 역할은 향후 시장을 주도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평가로 세시를 검토하고 있는 IT 조직의 전략 수립의 방법의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가트너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IT 환경에서 IT팀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이슈는 통제력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네트워크 팀은 온프리마이즈 자원과 더불어 늘어나는 클라우드 자원 그리고 원격 사용자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엄청나게 복잡하여진 기업의 트래픽 경로로 인해 관리 역량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팀 역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보안을 위해 어디에 보안 포인트의 위치를 잡아야 할지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복잡성과 혼란은 기업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위해 무엇을 살 것인가의 전략 과제에서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트너 역시 기업의 IT팀은 더 이상 더 많은 벤더로부터 더 많아진 스펙 리스트를 받아 검토하고 더 크고 많은 장비를 구매하는 전략은 멈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IT팀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한 악몽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고 업무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기업의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IT 담당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보안 규정과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빠른 변화에 대하여 지원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고 있던 기업의 모든 엣지들의 움직임이 매우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점의 잦은 오픈과 폐쇄, 원격 근무의 갑작스러운 확대와 축소,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이전, 새로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사용, 새로운 사스 도입 등이 즉각적인 연결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연결은 안정성과 성능을 모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IT 담당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의 요구가 지난 10년간 클라우드 전환이 IT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듯이 적어도 향후 10년 역시 마찬가지 어려움을 지속할 것입니다. 기업은 향후에도 지금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클라우드로 이전할 것이고 여전히 온프리마이즈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로 변경하지 않는 한 어려움은 동일하게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미래를 알고 있는 IT팀은 무엇을 사야 할지 많은 벤더의 제안을 받고 있을 것이며 실제 수많은 POC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망을 거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기업의 비즈니스는 기업의 다양해진 수많은 모든 엣지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즉각적이고 손쉽게 연결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그 엣지가 클라우드 자원이 되었든 사스가 되었든 재택 근무자가 되었든 안정적인 성능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웬이 된 인터넷 구간까지 기업의 접속 보안 정책이 확장 적용되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더 사야 할지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기업의 전략의 변화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 SOTW 조사에 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600개 이상의 기업의 IT 담당자들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기업의 IT 담당자들에게 자신들의 웬에 대한 전환을 위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인 67%가 세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 응답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웬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통신사의 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전통적인 전략에서 아예 세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케이토 세시가 새로운 사이트를 연결할 경우 그것이 지점이든 원격 사용자든 클라우드 자원이든 세시든 그리고 그 다양한 엣지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실제로 20분 안에 새로운 연결을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연결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로의 연결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의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단일 콘솔을 통해 모든 엣지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다면 기업의 비즈니스가 원하는 추가적인 요구가 있더라도 매우 손쉽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전략의 시작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IT 담당자가 최근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대역폭 할당과 그에 대한 민첩성, 그리고 느려지는 사용자 체감 성능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토와 같은 세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거점 인프라와 더불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의 확장이 가능한 티어1 캐리어 백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한 만큼 대역폭을 확보하고 SLA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고정된 MPLS 대역폭 계약 방식과는 유연성과 민첩성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이 새로운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세시로의 방향성은 매우 강해졌으며 실제로 2017년 이후 세시로 전환한 기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세시를 도입한 기업의 세시를 통해서 얻는 이점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상위 3가지 응답은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 그리고 민첩성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안이 강화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보안 포인트 솔루션의 기능을 모아보면 단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세시의 보안이 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보안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일 콘솔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과 기존에 분리되어 관리되었던 웬 구간과 인터넷 구간을 완전한 하나의 기업 네트워크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확보와 더불어 이를 통해 일관성 있고 적절한 보안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소 역설적이지만 기존의 IT 인프라가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세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지 못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시로의 전환은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전환을 해보면 생각 밖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시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